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면 되니? 네. 2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24번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신기할 수 있어야 미적분을 공부하는 그런 참 재미가 있는 거지. 미적분 공부하면서 좀 재밌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여러분 수원수투 미적 선택한 거죠. 미적 선택해 수원수투 미적하잖아, 그렇지? 수원수투를 왜 배우냐면 미적하려고 배우는 거죠. 안 그래? 수원에서 지수로감수랑 삼각함수랑 수열을 배워야 수열의 극한도 배우고 지수로감수도 미분하고 삼각함수도 미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배우려면 미적 그 수투를 배워야 되잖아. 수원 수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미적분이니까 여러분들만 완결성 있는 수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면서 약간 와 대박 신기 약간 이런 꿀잼 포인트 이런 거 없어. 변화를 막 낱낱이 쪼개서 미분하고 그걸 다시 쌓아서 적분하고 하면 좀 재밌어야 되는데 24번이 왜 재밌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원래 이제 이걸 여기서 이 문제는 변형한 거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k가 1부터 n까지 합쳐 n 더하기 k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유명한 수열의 합을 그걸 모티브로 한 겁니다. 이걸 변형한 거예요. 24번은. 얘로 내면 너무 똑같잖아. 그러니까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신기해. 생각해봐봐. k에다 1을 넣어요. 그럼 1 넣으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 n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n 더하기 2분의 1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쭉 더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더해? n 더하기 n분의 1을 더할 거예요. n 더하기 n분의 1까지 더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애들이 충분히 많잖아. 여기가 땡땡땡이 생략된 게 아니라 일단 개수가 어떻게 돼 이대로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n이 무한대로 가고 쟤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조부터 시작하는 거야. 조 더하기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2조분의 1까지를 잘게 더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조 더하기 1분의 1, 조 더하기 2분의 1. 다른 게 이상한데 하여튼 조 더하기 1분의 1, 조 더하기 2분의 1에서 2조분의 1까지 이렇게 엄청 작은 부분들 있잖아? 대신 걔네들이 몇 개 있다고 대략? 조개 있으니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엄청 작은 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이렇게 묘하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라고. 이게 무리수가 어디로 가냐면 ln 2로 가요. n이 무한히 갈 때. 여기다가 ln을 때리면 n을 무한히 때리는 거 생각했는데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ln 2라는 숫자로 간다고. 이게 안 신기야? 이거 얼마나 신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요거 변형할 때 어떻게 풀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로 ln으로 가는 거예요. n으로 뽑아내는 거지. n으로 뽑아내요. 1 더하기 n분의 k분의 1이다. 이렇게 세팅해주고 여기 n분의 1을 뽑아내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꾸면 n 더하기 k를 x로 바꿔도 되고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바꿔도 되고 이거 뭐 자기 취향 차이죠. 알겠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ln 2가 나온다. 알겠지? 근데 그 계산은 안 할 건 게 24번 문제 풀이 해보다 보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 좀 다양하게 접근 좀 해볼까? 알겠지? 다양하게 접근해볼게요. 접근을 적어도 한 3가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 다음에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n 더하기 3k를 구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 누구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어떻게 치환해주면 식이 바뀔까? 첫 번째, n분의 k라는 녀석을 x로 바꾸자. 왜 안 돼?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3x라고 바꾸세요. 3x라고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 1 더하기 3x라고 바꿔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n분의 1이 뭐야? n분의 k가 하나씩 변해나가는 거니까 d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d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k가 1일 때는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부터 시작하자고 보시면 되겠고 n일 때는 1까지 가는 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쓴 학생이 있으면 잘했어요. 맞는 문제 풀이의 첫 번째 풀이로 푸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두 번째 문제 풀이로 풀겠습니다라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n분의 3k를 x로 놓읍시다. n분의 3k를 x로 놓으시면 똑같이 1 더하기 x가 되겠죠. x분의 1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n분의 1이면 안 되잖아. n분의 3k는 k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얼마씩 커져? n분의 3씩 커지잖아. 그럼 n분의 3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3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 d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해주시고 해주는 건데 n분의 3k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 k가 1 넣으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간다. 이렇게 해도 되죠. 돼야 안 돼? 당연히 되죠. 자, 그럼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또 돼. 어떻게 해도 돼? 1 더하기 3분의 k를 그냥 싹 다 x라고 놓는 거야. 1 더하기 3분의 k를 싹 다 x라고 놓으면 1을 넣으면 어디로 가요? 1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알겠지? 1에서 출발을 해서 n을 넣으면 어디까지 가? 4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를 x분의 1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변해나가기를 얼마큼씩 변해나가? n분의 30 변해나가니까 역시 똑같이 dx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3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셋 중에 뭘로 했어요? 다수결 해볼까? 다수결? 자, 1번 제일 많네. 2번 반 정도. 3번 1조 변 아니에요. 전혀 변태 아니에요. 알겠죠? 완벽한 풀이. 알겠지? 1번하고 2번 풀이 중에 뭐가 더 우월할까? 그딴 없어요. 알겠지? 리얼 팩트 똑같아요. 이해 갑니까?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 세 가지 중에 취향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했다가 다음 날은 이렇게 했다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세 개 다 뭐라고? 올바른 풀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겠죠. 알겠죠? 여기 몇 번? 2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잠깐 볼까요? 25번은 뭘 구해야 되냐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미분하고 y를 미분해요. 그럼 각각 뭐가 나오냐면 속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속도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걸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와? 속력이 나와요. 속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속력이 나옵니다. 그 속력이 나온 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적분하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계산 문제고 제가 드리는 필기 이렇게 다 계산 과정이 써 있을 거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어떤 곡선 모양이 될지 예측이 됩니까? 이 식을 딱 보고 쌤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래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듭니까? 잠깐 그런 생각 좀 해보자고. 자, 그게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풀 때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빡딱하고 그래. 중심이 몇 코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1,1이겠구만. 딱 그건 눈에 보이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에요. 여기서 시작한다 칩시다. 자, 그리고 t가 0부터 어디까지 커지냐면 ln7까지 커지는데 ln7을 t에다 넣어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한테 뭐가 붙은 거야? 2의 t 생기니까 t가 ln7을 넣으면 7이잖아. 7. 반지름 7인 원을 넘어서진 않아. 반지름 7인 원을 넘어갈 수 없어.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 범위 내에서 놀고 있겠죠. 자, 그럼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t가 0이에요. t가 0이면 어느 정도 공률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t가 0 되면 1. 반지름 1짜리 녀석으로 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x가 루트 3t, y가 루트 3t 똑같으니까 루트 3t만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지름 1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겠죠. 실제로 0을 넣어봐라. 0을 넣어보면 x가 얼마 나오니? 0 나오죠. y에다 0 넣어봐라. 에이? 아, 제가 애초에 점을 잘못 찍었네요. 미친놈이네요. 어떤 수업 선생님이 이따위로 그 점을 찍었습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y는 2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얘가 y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x축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되지. 알겠지? 저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겠지. 얘가 어떻게 될까? 루트 하면서 또 돌리겠죠. 루트 하면서 또 도는데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운동을 해? 반지름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가는데 한 바퀴 돌아도 뭐가 된다고? 이 원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 이 원의 경계선 어디까지 띵하고 닿으면서 어떻게 돼? 끝난다. 무슨 모양이야? 나선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알게 모르기. 난 몰랐잖아. 그치? 너 뭐했어? 그냥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 적분하면 답이 나온다 이랬는데 루트 씌우는 순간 뭐가 돼? 루트 밖으로 나오네? 살짝 깔끔하게 나오네? 이러면 기분 좋고 적분한 다음에 답 나와서 있을 때 안 줘야 훔치고 보통 이렇게 진행하잖아. 맞잖아. 그렇게 다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방금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내가 뭘 하는지는 알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선의 길이를 구하신 거예요. 알겠죠? 나선의 길이. 알겠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렇게 나선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모기향 있잖아요. 모기향. 근데 그런 모기향 알아? 그 초록색 모기향? 케이크 같은 데 가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타면서 이제 회색되면서 또 떨어지면서 되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나선이에요. 나선 점점점 커지니까. 이해 가십니까? 요렇게 보시면 여기 25까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알겠죠? 24번하고 25번 별거 아닌 계산 문제 두 개를 풀었는데 은근히 배울 게 있네. 없어? 있잖아.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원래 26번쯤 되면 이거 4점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젠자가 선스토가 4점을 다 왕창 먹어버리고 나니까 26번 언제쯤 되면 다 보통 4점으로 나오던 문제였는데 이 4점 문제가 3점으로 격이 내려가고 야 26번이면 위치가 27도 아니고 맞아. 이거 되게 쉬운 3점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쉬운 3점은 아니죠. 공부할 건 있죠. 일단 길이를 보시면 이 길이가 2라고 돼 있고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루트 5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길이가 진짜 왜 이게 길이라고 하냐면 차이가 안 나니까 얼핏 보면 정사각형처럼 보이잖아.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빙그르 사선이 돈대요. 여기도 이거 이렇게 돈대. 그래서 다시 여기도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루트 5니까 여기서 똑같이 1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2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니까 우리가 구한 요 길이는 얼마큼이냐면 요 길이는 루트 5에서 1만큼을 뺀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길이가 나오긴 봤어요. 솔직히 여기서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초항을 못 구하진 않잖아. 여기서 초항을 못 구하는 것도 그냥 수학을 거기서 포기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지금 8월달인데 초항을 못 구한다. 이 부채꼴에서 다문원에서 이 삼각형을 빼서 이 넓이를 구하는 초항이 어렵다. 그만둬야지. 어떻게 이과를 해. 이거 확통도 못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이제는 미안하지만 그냥 공부 말고 다른 쪽을 찾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공부가 꼭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진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 요즘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예술적 감각이 있을 수도 뭐라도 있겠지. 이걸 못 구할 수 있겠는데 뭐가 있겠죠 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못 구할까? 그러면 뭐가 있겠죠. 믿는 구석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 기본 원칙이 뭐야? 기본 원칙. 호와 도형이 접한다. 호와 도형이 접한다.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호와 그 접점과 중심을 연결해 주는 거죠. 접점과 중심을 연결.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항상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와 도형이 접해요. 그럼 뭐라고? 접점과 중심을 연결해 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2대 루트의 사각형이 이렇게 딱하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대 루트의 사각형이 들어가 있다. 이때 조금 더 고수 느낌 좀 나려면 여기를 2안 이렇게 쓰시면 여기도 뭐야? 루트 5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왜? 우리가 원래 2대 루트 5였는데 그 비율로 줄어든 그 R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2대 루트 5와 이렇게 딱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그리는 순간 이 문제는 3점을 그냥 get. 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요걸 연결하시는 순간 get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루트 5대 2대 5의 사각형이 점점 커지다가 언제 멈춘다는 건데 띵 하고 원에 닿을 때 멈춘다는 거잖아. 여기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여기까지 말이면 무조건 2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띵 하고 멈추게 되고 이 길이가 2인 걸 구하려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배운 게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알겠지?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야? 2에서 2r을 빼게 된다. 맞죠? 그 다음 루트 5에서 뭐가 된다? 루트 5에서 루트 5r을 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요거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풀어서 요 사각 삼각형의 넓이를 푸시면 R을 구하실 수가 있다. 오케이 말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R 구할 거고 초항 알겠고 그쵸? 그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26번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6월 모의평가에 29번하고 30번에서 음함수로 정의된 함수,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함수를 주구장창 내고 있으니까 사관학교도 나름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지? 나름 흉내내고 싶어서 했는데 문제는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겁나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역함수야. 이게 그냥 역함수라고. y는 곡선 이런 게 있었어. x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었잖아. y꼴 t와 만난 점이 x좌표니까 뭐야 그냥 이 함수 역함수잖아. 역함수.
이 사람의 사고력으로는 상상력으로는 이 교수님의 사고력으로는 이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4점으로 못 내겠다. 그래서 3점인데 그래도 킬러를 흉내 내려고 하다 시작한 거니까 3점 중에 제일 어려운 자리에 배치하자. 이런 약학하는 수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도 되고 당연히 음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처방전에도 역함수 문제도 들어있고 음함수 미분 문제도 들어있어요. 두 개 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음함수로 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리니까 그분의 그 출제 의도를 살려서 왜 살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딴 식으로 상상력이 부족한 분의 그걸 내가 헤아려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있어요? y는 ln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다 x 넣고 여기다 y 넣고 풀어도 돼. 어차피 dy dx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만나는 점을 t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t가 만나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면 바로 그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ft라고 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원래 제대로 문제를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ft 그 x좌표를 ft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함수로 쓰자면 역함수로 쓰지 말고 음함수로 쓰자면 요걸 만족시키는 애들이 f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러 뭘 물어봤어요? f 프라임 뭐라고 이걸 집어넣어서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f 프라임을 구하려면 이째로 미분하는 수밖에 없잖아. 이째로 미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ft의 제곱 더하기 이 ft 더하기 1이 하나 만들어지게끔 밑에는 깔리겠고요. 그 다음 다시 얘가 올라가면서 뭐가 돼? 4ft 얘가 미분돼야 될 거 아닙니까? 4ft 뒤에 뭐가 붙고 f 프라임 t가 붙을 건데 여기도 다시 이 하나 갖다 붙여주시고 여기 뒤에 뭐가 붙는다고? f 프라임 t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나온다고 답이 우리가 원하니까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t에다가 뭘 집어넣기로 했었죠? 2ln5를 집어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t에다가 2ln5를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 ln5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나중에 요걸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25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게 2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25인 거 알아볼라. 25인 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어쩔 수 없이 ft도 알긴 알아야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5라는 사실에서 넘기면 24가 될 거고 요거 이수분해서 ft만 마저 찾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f 프라임 t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에서 25가 구해주고 ft를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럼 더 좋은 문제겠지. 근데 그러지는 않았고 여기 25인 걸 바탕으로 ft를 마저 구했었어야지만 f 프라임 t가 구해진다. 어떻게 얘를 넘겨주시면 알겠죠? 이게 27번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얘는 만약에 얘도 안 됐다. 아직 얘가 마스터가 안 됐다. 그러면 지난 6월 29번과 30번처럼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역함수 미분법부터 유도하는 것들부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평가한 기출 중에 y는 ln 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미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얘를 미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때 3점짜리였으니까 그 문제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 음함수 미분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27번. 그래서 그냥 뭐 골고루 하나하나 다 기본기 물어볼 만한 것들 물어봤고 3점이다 보니까 솔직히 색다르게 이건 배웠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점검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4개까지가 잘 풀리는지가 이제 미적분의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고 28번부터는 문제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은근히 어렵던데? 나는 안 어려웠어. 개 쉬웠는데 나는 진짜 너무 심플하게 풀렸는데 질문을 받아보니까 왜 29, 30 물어보는 친구보다 28 물어보는 애들이 더 많은 거야. 알겠지? 28번이 학생들이 못할 만한 딱 어떤 요소를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더라고. 알겠지? 자, 이게 어떤 요소인지 보세요. 이것만 딱 캐치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나는 쉬웠다. 학생들은 질문 많이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단순한 데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 자, 보세요. A, B의 중점 5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A, B의 중점 5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4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이 있는 거야? 원래 반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될 수 있는 대로 정보를 덜 주고 싶으니까 A부터 C까지 그 곡선은 지운 거예요. 지가 안 준 거야. 그럼 너네가 안 줬으니까 써먹지 말아야겠다.
아니지. 알려줬으면 다 써먹어야지.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 뭐야 여기서? 요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지? 일단 이거 안 그린 친구는 그리세요. 이거 그려야지. 여기 써있잖아. A, B가 있고 중점 O가 있어요. 중점이 M이 아니라 중점이 뭐야? 중점이 O잖아. O. 중점이 O나 C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원을 그리란 얘기잖아. 원을 그렸어야 되고 마침 오른쪽에 원이 있으면 맞아. 그리는 건 이건 성이지. 성이. 알겠지? 그 다음 OB를 반증한 4분의 OBC가 있다. 이 미친놈아. 그런 식으로 4분원을 그리는 게 어딨냐. 맞춰 그려서 반원을 그리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호 BC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OB 위의 점 P가 이렇게 돼 있어. OB 위의 점 P가 이렇게. OB 위의 점 P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P가 있다고. P가 있다. 여기 쭉 반으로 갈라서 직각인 곳에 여기 뭐가 있다. 여기 C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APC하고 PCQ하고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APC하고 PCQ가 똑같다고 나와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이 각이 몇 도인데? 이걸 왜 몰라? 이걸 알고 시작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몇 도야 이거? 이게 45도예요. 고정값이지 않습니까? 이 고정값이야. 이걸 안 찾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게 45도예요. 왜냐면 요 녀석의 무슨 각? 중심각이 직각이고 요 녀석의 원주각이 몇 도야? 45도겠지? 근데 원주각이 왜 안 보였을까? 이걸 안 그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실 얘들아 그게 웃긴 게 무슨 수능적 사고력이니 필러 문제 해결력이니 자 그런 게 뭐 대단히 높은 사고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필러 문제를 잘 풀고 점수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면은 씨발 얘가 머리가 너무 개똑똑한 거야. 막 천재적인 거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간단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눈에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자. A, B가 있고 중심이 온데 여기 4분원이 있을 때 여기를 맞아 원을 그리는 게 생각해봐. 가슴에 손 넣고 생각해봐. 졸라 어려워? 와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정말 이과 최상위권은 고인물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들어? 아니 여기가 지름이 여기 중심이 왜 4분원이 이렇게 있다고? 지름의 중점이라고 찍어놨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4분원이 있으면 여기도 있겠지. 요거 맞아. 완성하는 거 그냥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지. 솔직히 누가 얘기하는 뭐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는 얘기. 얘를 그렸다 쳐요? 얘를 그렸다 치고 그 다음 뭐야? 요 각이 직각이 요 각이 뭐야? 요 각이? 반이겠죠. 그러니까 이 각이 뭐가 된다고? 45도다라고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 알겠지? 지금 여기서도 뭘 물어봤던 거냐?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깎아먹는다.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을 내가 수업 시간에 경고를 딱 때리잖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앞으로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출제 빈도가 높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온다고. 띄엄띄엄. 그래서 이 감각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 28번 틀린 친구들은 와 별것도 아니고 틀렸는데 개업을 하네. 다음에 원주각 중심각 나오면 어디 말을 또 틀리나 봐. 꼭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딱 강력하게 원주각 중심각 한테 남아있어. 자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수능 당일날이 돼.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희석돼 있어. 다 잊어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날 원주각 중심각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틀려. 알겠지? 이게 쿨타임이 너무 짧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 정말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자, 그리고 나면 되게 쉬워요. 다시 여기서 뭘 본다고 요거하고 똑같이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다 45도로 똑같이 그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이 여기 뭐가 나오면 되는 게 직각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찍은 걸 뭐라고 한다고? Q라고 한다는 겁니다. Q.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 하나씩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뭐라고 했죠? 세타라고 했고요. 여기도 직각이 여기도 직각인데 여기도 뭐야 여기도. 세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타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뭐만 남았냐면 원래 주어진 삼각형이 뭐만 구하면 돼? 이 삼각형에.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 걸로 우리 이야기는 바뀌었죠. 알겠죠?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자, 기대는 여기는 2였었습니다. 알겠죠? 2였었으니까 여기는 뭐야? 2? 탄젠트 세타. 2세타가 되겠죠? 알겠지? 2세타 되고 얘도 뭐야? 똑같이 2에서 2세타는 빼는 건데 왜 자꾸 내가 근사하고 탄젠트 세타 쓴 줄 알아? 근사하면 너무 쉬워져서 문제 수업을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근사하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 2에 탄젠트 세타가 있어서 2에서 2탄젠트 세타를 뺐단 말이야? 다시 걷다 못 때리면 돼요. 그냥. 사인 세타는 또 때려주시면 여기가 나오겠죠? 알겠죠? 사인 세타가 세타니까 결국 얘는 2세타가 되게 됩니다. 알겠지? 2세타가 되고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고 여기는 마치 뭐니까?
직각이니까 이 길이가 2였고 이 길이가 2세타였어. 이 길이는 사실은 뭐야? 사실은 2예요. 얘가 2고 2세타니까 얘는 사실 뭐야? 2예요. 2. 2에다가 2세타라고 먼지로 사라진 녀석 하나 더했어요. 의미 없죠? 이 전체 길이가 역시 2니까 똑같이 세타 때리면 뭐야? 여기가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세타 곱하기 2세타는 넓이는 얼마예요? 2세타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게 무서운 친구들은 2탄제 세타라고 놓고 2 빼기 2탄제 세타라고 놓고 다시 여기다 사인 때리고 다시 이거에다 탄제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나오는데 어차피 계산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류의 풀이를 풀 때 요것도 가능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 세타를 제가 너무 크게 그려놨거든요. 세타가 거의 한 30도 육박한 같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세타를 리얼 풀이를 하려고 해도 엄청 작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 정도는 그립시다. 알겠죠? 이 정도는. 이것보다도 안 그리면 눈에 너무 안 보일 테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니까 똑같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같은 뾰족함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여러분 요 길이가 몇 세타라고요? 그럼 요 길이 몇 세타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기가 몇 세타라고요? 그럼 여기도 몇 세타일 것 같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2세타, 2세타, 2세타니까 이 넓이가 얼마야? 2세타 제곱인데 이렇게 푸시면 되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일일이 써도 돼요. 왜냐면 워낙 계산이 간단해서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원주각 중심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도 귀결되는 거지 원주각을 찾았는데 못 풀었다 이것도 희대의 병신이고 원주각을 못 찾았는데 풀었다 이것도 희한한 놈이고 알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뭐 근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원주각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원주각 중심각을 꼭 잊지 말고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주각 중심각을 잊지 말고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 왜 수학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수학 문제가 있거든.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퀴즈 문제 같은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 화제가 돼. 옛날에는 그러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어디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요즘 교류가 되게 빠르니까 알겠죠. 그리고 수학 문제는 어차피 영어가 짧아서 누구나 딱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인스타에 어떤 사람이 퀴즈 같은 거 하나 올리고 재밌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계산으로도 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풀면서 하고 오길래 또 남이 좀 또 기하로 풀어줘야 돼. 감각보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 풀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뿌듯한 거야. 오 괜찮던데. 이거 사실 전 세계에서 퀴즈에 막 사람들이 어렵다고 뜨는데도 그렇게 딱 한 큐를 풀어주기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풀었는데 기하로 풀어서 공개도 했는데 답안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 기하로 안 풀고 계산을 했을 때는 기하로 풀다가 막혔으니까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막혔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똑같이 원주각과 중심각이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길이가 예를 들면 이 길이가 8입니다. 이 길이가 8이에요. 지름이 8인 원이 있는데 반원. 여기는 지름이 4인 반원이고 얘는 지름이 8인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점 P에 대해서 쏴요. 이렇게 쭉 쏴요. 알겠죠? P에 대해서 쭉 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쭉 쏘고 여기 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호가. 알겠죠? 이 호를 3등분하는 점을 연결해. 3등분하는 점을 연결해. 알겠죠? 3등분하는 점을 연결했더니 얘네들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3등분하는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쭉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을 찾아. 그래서 이 길이가 이 세 개의 길이 어떻다고 서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대. 알겠죠? 요 길이가 같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점, 그점 P에서 여기 점 P는 아니고 여기는 여기 점 P였으니 여기 X를 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내리면 수산각을 내렸더니 요 길이가 1이래.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래.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요 각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딱 느낌에 무성의하고 퀴즈 들어온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죠? 뭐라고 다시?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그 점 P 향해서 연장선을 쭉 그었어요. 그 P로 잘리고 난 나머지 애들 어떻게 했다고? 3등분을 때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 일직선 되는 점이 있었대. 그런데 그 점이 많을 거 아니야. P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런 점이고 또 P가 딴 데 있을 때는 또 딴 점이고 다를 거 아니야. 내렸던 요 길이가 얼마네? 전체가 8일 때 요 길이가 얼마네? 1이다. 그 각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고
알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문제 해법이 뭐랑 비슷하냐? 정말 수능적으로 도움이 돼요. 알겠죠?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이상한 퀴즈 문제 갖고 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풀자 이래버리면 이거는 너네들의 시간을 갉아먹는 거야. 수학 퀴즈 문제는 정말 아이디어 넘치게 반짝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딴 거 공부하면 수능에 오히려 도움이 돼요.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해도 되겠다 싶었던 생각이 든 거야. 자, 보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 셋이 어떻게 돼 있다고 이 셋이? 3등분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선을 그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뭘 쓰셔야 되냐면 이 선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선. 이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 똑같으니까 지금 뭐야? 얘네들이 서로 이 선이 이 두 선이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둘째. 평행한 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선을 그을 때 여기 뭐가 돼요? 여기가 직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반원에서 현이 자르면 뭘 그어야 된다고 무조건 수선을 그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거 풀고 기분이 좋았던 게 수학 문제 풀 때, 수능 문제 풀 때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말 중에 야 반원이 있으면 자르면 이렇게 긋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생각해봐. 내가 최근 10년간 푼 문제들의 대부분 99.9%는 무슨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푼 지가 너무 오래돼버린 거야. 그러지 않겠어? 너네 같으면 풀겠냐? 야, 수학 경시대회 해갖고 사이트 수학과를 간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원강사 돼서 밥 먹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수학 경시대회 문제나 풀어볼까? 이럴 것 같아? 절대 안 풀어요. IMO 수학 문제가 매년 공개가 돼.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가 매년 공개가 되는데 매년 풀 것 같아 안 풀 것 같아? 절대 안 풀죠. 수능 문제는 매년 풀어요. 그날 풀어요. 알겠지? 근데 누가 IMO 문제를 풀어? 일단 첫 번째 고등학생 때도 잘 못 풀었다. 알겠죠? 여섯 문제가 나오면 뭐 3개 풀면 잘 풀고 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수학 실력이 늘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 안 풀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 거면 유튜브 하나 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안 풀어요. 알겠죠? 근데 간만에 수능 문제가 아닌 다른 류의 문제도 풀어봤더니 거기에도 수능에서 적용되는 기하적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봐봐. 여기 직각으로 그었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 똑같이 당연히 여기서 요렇게 그으면 뭐가 된다. 여기 그으면 똑같이 여기도 직각으로 표시가 돼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이래서 어떻다고 같다고. 알겠죠? 그렇게 직각을 긋고 나면 또 보세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써먹는 게 이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길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걸 써먹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중심에서 연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요각이 어떻게 있어? 세 개가 다 같은 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긋다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 돼버렸어요? 2등분 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역시 수직이 등선 그어주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도 그어지게 되겠죠? 여기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2A 여기는 뭐야? A 여기는 뭐야? 여기도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A가 되고 2A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표시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당연히 표시하고 싶은 게 요렇게 표시하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도 뭐야? 2A겠지? 그런데 내 생각에 이렇게 풀지 않고 나만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2A를 긋지 않고 이렇게 긋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지.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 몇이라고? 2A니까 요거에 대한 원주각을 긋는 거예요. 원주각. 요 각이 뭐야? 그럼 요 각은 2A가 아니고 여기가 2A였으니까 여기 중심각이 2A니까 요 각은 무슨 각이야? A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갑자기 퀴즈 문제를 왜 갖고 왔다고?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머릿속에 중심각과 원주각에 관련된 얘기를 넣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28번 맞으냐 틀리냐 무조건 뭘로 갈린다고? 원주각. 사관학교 문제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라 생각해요? 그냥 내 인생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이면 어떡할까요? 석다고요 수능이면 수능 끝나고 막 해설강의 한번 틀어보니까 되게 명신이죠. 근데 하여튼 틀었다 쳐요. 우연히 남경 해설강이 여러분이 접하게 된 거야. 일단 이 남경이 그래 막 그때가 너 추억 돋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라. 알았지? 그리고 후에 막 뭐 그때 잘할 거 반성 뭐 이런 것들이 막 뒤늦게 밀려올 텐데 그러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거기서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28번은 원주각과 중심각 때문에 갈린 문제 없죠?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저 말을 분명히 석 달 전에 지금 하나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나 또 틀렸을까 왜 이렇게 알겠지? 그러지 않기 바라서 그러는 거라고. 알겠죠? 아시죠? 이렇게 돼서 여기 A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재밌는 게 아까 뭐랬어요? 얘하고 둘이 뭐라고 둘 다 수직애들이었죠. 이 선들이 수직애들이었는데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또 둘이 뭐야? 둘이 평행애들인 거죠. 완전히 평행애들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 각이 뭐라고? 요 각이 얼마나 요 각이?
2a였어. 여기 갖고 뭐가 되겠어? 당연히 2a가 만들었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보세요. 여기가 2a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2a가 돼야 돼요. 뭐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리고 이대로 쭉 연장을 해. 이대로 쭉 연장하면 여기 각이 뭐예요? 여기 각이 a고 여기가 2a니까 이렇게 쭉 만나는 그 각도 몇이 될까? 각은 a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a랑 a가 된다는 얘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은 길이가 나올 건데 아까 여기다 내린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했지?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도 무슨 등분이 되는 몇 등분? 2등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와. 자, 근데 아까 내린 요 길이가 얼마라고? 1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저 위로 내린 요렇게 내려서 또 내려갔다 쳐요. 요 길이도 얼마가 될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 그 여기 2, 여기 2. 여기 각도 뭐가 돼야 돼? 여기 B, 여기 B. 여기서 내린 게 반반 수직이 상승한다는 얘기잖아. 이삼각형, 무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A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3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다 합치면 몇 A예요? 지금 3A, 2A, 2A니까 다 합치면 몇 A? 7A. 7A가 파이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7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물어본 게 뭐였는데요? 아, 여기 각을 물어본 거였잖아. 여기 각이 얘하고 똑같은 거 알겠어요? 여기가 90도에서 이거 뺀 거잖아요. 여기가 뭐야? 90도에서 이거 뺀 거잖아요. 얘도 뭐예요? 90도에서 이거 뺀 거죠. 이게 3A니까 여기가 몇이라고 해서 7분의 3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게 7분의 3파인데 당연히 7분의 3파이를 접한 답이 7분의 3파이가 아는 게 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계산으로 풀었어요. 왜냐면 7분의 3파이를 알아. 우리가 코사인을 알아. 뭐 사인을 알아 하고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막 덧셈정리 막 미친듯이 써가지고 문제들을 풀었더라고. 근데 뭔가 숫자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렵던 순간이 어디라고? 여기를 2A라고 놓다가 갑자기 옆으로 N이라고 놓는 그 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수능에 대한 데는 어떻게든 쭉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막히는 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거 해보세요. 자, 봐봐. 다 필요 없고 결국 수능이잖아. 수능 날 갔어. 시험장에 갔어. 그리고 솔직히 28번 센터 영어관 이게 나온 확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4년도 이랬지. 그 다음에 뭐야 6월도 그랬지. 그 다음에 뭐 5월도 그랬지. 28번이 센터 영어관 이 문제 나올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목표는 당연히 3점짜리 다 맞아야 되겠고 30번은 뭐 푸는애만 풀리고 알겠죠? 28, 29를 둘 다 맞자. 알겠지? 그럼 최소한 96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틀리면 뭐가 더 빡치니? 28 틀리는 게 빡쳐, 29 틀리는 게 빡쳐. 당연히 28 틀리면 빡치지. 그럼 28은 어떻게 되냐면 근사를 배웠기 때문에 빨리 풀 수도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시간 안 풀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안 풀릴 때 시간 안 풀린다. 어떡하지 내일 이런 필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안 풀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풀릴까? 안 풀리는 이유 중에는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분명히 모든 걸 연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릴 때는 뭔가를 잊고 있는 거야. 뭔가를 잊고 있고 까먹은 거지. 그게 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까 석 달 후에 시험장 가다가 28번 푸는데 편하게 온당 안 풀려. 주어진 정보 다 집어넣어서 풀고 있는데 안 풀려. 그럼 잠깐 하고 지우고 다시 똑같이 풀지 말고 푼 걸 다시 보면서 그러잖아. 보통 다시 풀잖아. 그거 하지 말고 야 뭘 빼먹었지? 맞다. 남중 이럴 때 원주각 중심각을 떠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보도인 걸 모른 채로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러 몇몇 친구들이 왔는데 올 때마다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거 다시 보도인 거 몰랐는데요? 다시 보도야. 왜요? 생각해보고 이거 이제 근데 이게 무성의한 수업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직각이 다시 보도 되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알겠지? 그 원주각 중심각 볼 수가 있으면 돼요. 이게 몇 번? 28번. 알겠죠? 그 29번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졸라게 그냥 들어온 계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29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문제. 뭐 30번 아니에요? 뭐 30번도 계산 문제긴 하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x가 어떻게 된다고? fx가 음수래. 그런 건 무슨?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는 sin x에다가 절대값을 지어서 2라고 돼 있는데 f가 음이고 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일 테니까 음은 곱하면 양일 텐데 절대값 씌워서 뭐 합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fx하고 sin x라고 곱해서 접하니까 뭐라고 이게? 이게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양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고 0부터 1까지는 f가 이제 음이죠 여전히. 근데 사인이 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sin x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이때는 마이너스를 해야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두 가지 정보를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다 아니까. 알겠죠? 그건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gx가 나와 있습니다. gx는 마이너스 1.1까지 ft sin t인데 절대값을 실어가지고 적분하라고 앉아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흡하죠.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g 마이너스 1은 뭐라고? 0이 나가는 정보 하나랑 두 번째 g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절대값 fx sin x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범위가 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서만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나눌 수 있는 거죠. fx에서 sin x가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sin x부터 x까지가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미 가이드라인 모두 줬어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항상 양수가 나오고요. x가 0보다 크고 어디까지? 1까지가 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크게 뭐 상관이 없죠. 0일 때는 sin 0이 0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어도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신중하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사람 짜증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네 입장에서 이거지. 상상력은 없어. 왜 상상력이 없다는 거 알 수 있는지 알아? 이딴 문제를 내는 꼬라지를 보니까 상상력이 없거나 성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29번이니까 난이도는 높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꼭이라도 꼬자. 그러면 막 베베 꼬아놓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꼬면 다 풀립니다. 알겠죠? 아무리 나사못을 많이 담아놔도 그냥 반대로 돌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나사못 두 개가 막 서로 얽혀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어떻게 했다고 나사못을 그냥 병렬 구조로 졸라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수능대로 다시 풀면 돼. 알겠죠?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여기서 솔직히 이게 안 떠오르면 미친놈 아니니? 아니 잠깐 여기서 이게 안 떠오르면 미친놈 아니? 이 마이너스 x가 둘 다 마이너스 x인데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 아니 x고 붙이고 다 깔끔하게 이거 앉아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줄게요. 알겠죠? t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dt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 드디어 얘네들이 다 이쁘게 t가 정리가 됐는데 sin 마이너스 t는 그냥 t 하자. 마이너스를 가고 하는 김에 마이너스 자리도 바뀌어서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꿨는데 요걸 마이너스 또 남았네. 이게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나온 값은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까지 fx에서 gx에서 sin x에서 dx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만 빼면서 되는 거라서 하나 그냥 귀찮게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알겠죠? 자, 이 녀석을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게 뭐라고? fx랑 sin x는 g'x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특히 마이너스 1, 0까지 그냥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야지. 마이너스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1, 0까지 때렸더니 gx는 gx 내비두시고 g'x로 바꿔서 해주시면 계산은 전혀 문제가 없죠. 다시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서 0부터 1까지를 바꾼 게 왜 4로 바꾸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빨고 들어갔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똑같이 여기서 gx를 g'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뭐 끝났죠? 2분의 gx의 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산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29번. 알겠죠? 좋은 치환적분 문제 많거든. 그거 실어놨고요.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치환적분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29번 문제 보면서 치환적분 출제되는 문제 그냥 계산만 졸라 때리면 되네 라고 오해할까봐 그렇지 않다. 치환적분도 얼마나 많은 사고력을 물어보는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 29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29번입니다. 오케이? 30번으로 넘어가서 대망의 킬러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시간만 있었더라면 그 어떤 학생들도 착실히 계산했을 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30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았으니까 나는 되게 어려운데 저 자신은 자꾸 맨날 쉽다고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자, gx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인 거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fx를 x-1로 나눠준 거 오케이. 언제? x가 2부터 0까지는 fx 그대로 따라가다가 중간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작아지거나 x가 2보다 커지거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이해해볼 건데 당연히 여기서 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x-1분의 fx의 의미가 뭐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최고차 차수가 1인 분수식으로 표현된 녀석은 항상 뭐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울기, 평균 변화율로 해석해라 라는 얘기를 무차 많이 들었었죠? 근데 얘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1,0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얘가 혹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푼 거이?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적기도 민망해서 안 적을까 하다가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이제 잊으면 안 된다. 분모가 1차식인 분수식은 알겠죠? 분모가 1차식인 분수식 보면 1,0에서 가는 분수식이 됐죠? 분수식은 항상 뭐로 생각하라고? 평균 변화율로 해석한다. 이거는 반드시 습관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분모가 1차식인 분수식은 당연히 평균 변화율을 해석한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예요. 국룰이에요. 국룰. 알겠죠? 자, 그런 케이스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GX는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그래? 연속이면 당연히 여기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0과 이상에서는 여기 1, 1은 없잖아요. 여기 0 밖에서 2 밖에서니까 0이라는 경계선하고 2라는 경계선에서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0으로 보내보니까 이제 F0으로 가겠네. 얘도 F0으로 가는데 젠장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알겠지? 뭔 소리예요? F0이 마이너스 F0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F0이 0이라는 얘기죠. 알겠지? 아, 오케이. F0은 0이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2로 보냈던 얘는 F2로 가요. 2로 보냈던 얘도 F2로 가는데 2 1이니까 1분의 F니까 F2는 당연히 F2가 맞죠. 사실 2는 그냥 닥치고 연속이었네. 맞지? 이렇게 정의되는 순간 2는 뭐였다고? 무조건 연속이었네. 근데 거기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G2가 F2든 2 1분의 F2든 어차피 F2인데 걔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F2는 0이 아니다. 난 조건은 하나 붙어있네. 이게 왜 있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결정적입니다. 이런 거 아세요? 출제자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알아? 맥락상 아무 의미 없이 조건 하나가 띡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되게 민망한 소리예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야 되지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속이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될 걸. 근데 G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거는 F가 0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그 왜?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뭐야? 문제 풀 때 단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되게 하기 싫은 행동이에요. 문제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놓고 티가 나면 안 된다고. 근데 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써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걸 쓰면 다 풀린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방탈출 카페에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방탈출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 같지 않은 걸로 이렇게 뭔가 누더기 이렇게 뭔가 좀 너무 티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툭 쳐보니까 뻥 하고 뚫려요. 아 여기 문이었네.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왜? 뭔가 교묘하게 감쪽같이 어때야 돼? 뭔가 문은 숨겨놓고 어때야 돼? 그냥 다 벽인데 얘만 알고 보니까 문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뭔가 이상해. 뭐 색깔도 좀 다르고 막 티가 너무 나요. 그러면 문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알겠지? 딱 그 느낌. 갑자기 G2가 0이 아니라 이거 왜 이런 거야? 아 이거 문제 가지고 그 다음 주로 준비주기를 한가 보다. 이런 결정적 힌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F형 여기다 됐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 2는 이거 측면 생각하면 아까 2가 뭐라 그랬어? 2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그랬지? 이 조건 그냥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지? 왜 2에서 연속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2,F2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F였다고 쳐. 그럼 평균 변화율도 뭐냐면 1만큼 갈 때 F2만큼 가는 거니까 이 값이 이 기울기가 뭐가 돼? 이 기울기도 F2가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도 F2가 되고 함수값도 뭐가 돼?
F2가 되는 거죠. 1,0이라고 정의를 한 이상 평균 변화니까 이 함수값은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 여기가 1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에서의 기울기 1분의 F2랑 F2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F2는 무조건 얘는 연속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근데 연속인 건 알았고 하여튼 0에서만 연속 F0이 0이라는 정보 말고는 얻은 게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 안 되는 실수가 어디래요? 한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배웠죠?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미분 계수의 정의로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로 했어? 아니면 그냥 도함수 연속성으로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로 했어? 미분 가능성이 미분의 정의를 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함수 연속성으로 따지기로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미분해보시고 얘 미분해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극한값을 비교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를 미분해볼게요. 얘를 미분해보시면 x-1의 제곱이 밑에 깔리고요. f'(x) 미분 한번 한 다음에 x-1이라는 수가 되고 fx가 그냥 있는데 x-1 미분해서 사라졌어요. 알겠지? 얘랑 뭘 비교할 거냐면 f'(x를 비교할 상황인데 실제로 x를 2로 보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f'2로 갈 거고 얘는 f'2로 가고 얘는 f2로 갑니다. 근데 2 빼기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도 똑같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또 신경 쓸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f'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f2가 뭐라 그랬어? 0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얘들이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이 뭐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고 민망하고 너무 티나고 부끄럽고 약간 이런 조건이라고요. 알겠죠? 이런 류의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문제 질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한 개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두 개였다. 그럼 뭐야? 이건 다 끼워 맞춘 그 문제로서 안 사는 거죠. 알겠지? 이걸 만약에 발줄 넣었다. 그럼 절대 안 사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뭐야? 결국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말 덕분에 x = 2에서 미분이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거 말 없었으면 x =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내가 어떻게 따지냐고. f2가 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알겠지? 미분이 불가하다는 뜻이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0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0 넣으면 0을 넣었다 쳐요. 0을 넣었다 쳐요. 0이니까 어떻게 돼? f0은 어차피 진작에 지워진 거죠? 0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됐으니까 부호가 바뀌었는데 f'0하고 f0하고 부호가 바뀌어도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한 거지. 왜냐면 거기 미분 불가능이 몇 개라고 했을까? 한 개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x = 2에서 미분 불가, x = 0에서 미분 가능.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f'0이 0이어야 한다까지 조건이 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워? 여기까지는 안 어렵다니까? 근데 끝까지 안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fx는 어렵이 났습니다. 0도 0 나야 되고 미분도 0 나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함수니까 또 다른 들이 뭐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요. 출장에도 1이라고 했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놓고 하면서 조건 다 나는 충분히 뽑아 먹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단 다시 이런 말을 저는 몰랐다 치자. 쌤 저는 공부가 1차 시기 분수식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도 뭐야 그냥 연속이고 미분만 하나 쭉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오게 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안 어렵다니까? 이 생각은 뒤에 가서 쓰이는 거고 이 생각 안 해도 뭐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설령 이 생각은 끝까지 안 해도 그냥 계산 좀만 더 하면 돼. 실제로 이 문제는 별로 사고력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30번 문제 별로인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29번 문제도 별로잖아? 이게 뭐야? 이 시험은 별로야. 28번만 조금 그나마 여러분의 약점을 딱 공략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fx는 x에서 네모를 빼서 이런 값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다른 풀 차례죠. GK는 0이래요. GK는 0이면 여기다 K를 넣든 여기다 K를 넣든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니까 FK는 0이 되는 여기가 K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가 K 아니고 쌤 0이면 어떻게 해요? 그 GK가 0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게 G'K가 3분의 16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된다고 양쪽 다 0이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16, 뭐 3분의 16이나 이상값이 나오려면 뭐야 돼? 여기가 무조건 K여야 되겠구나 싶고요. 솔직히 맥락상 여기가 K겠지. 설마 여기 K가 여기 0이었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K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근데 그 K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거기 보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이죠. G 프라임 K가 3분의 16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거를 쓰란 얘기 같은데 만약에 F 프라임 K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미분해서 K가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K를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만 날려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바로 K 제곱이라고 나와요. 요 항이 살아있으면 K를 넣었을 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만 날린 다음에 K를 넣으면 F 프라임 K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미분하고 여기 한번 미분할 건데 여기 미분해서 X-K가 살아있으면 K는 어차피 지워진다. 여기만 미분해서 K 넣으니까 K 제곱이 나오고 얘가 3분의 16이 나오기 위해서는 K가 얼마야 되냐면 루트 3분의 4라는 이상한 숫자여야 되는데 얘가 확실한 건 뭐냐면 2보다 커요. 얘가 4인데 얘가 2보다 작으니까 얘가 2보다 커요. 2보다 크면 왜 안 되냐? 아까 요 범위에서만 FK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지금 모순이잖아. 그래서 뭐야? 이런 케이스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K는 0과 2의 바깥 행위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도 또 이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F 프라임 K K 마이너스 1 FK는 얼마라고? 0이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는 뭐라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나오는 얘가 3분의 16이 나오잖아. F 프라임 K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K 제곱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풀지 마세요. 이렇게 딱 보면 눈에 보이네요? 이런 게 얘들아 보수야. 요거 이렇게 넘겨서 줄기줄기로 풀면 풀리죠. 이 부분에서 풀면 풀리죠. 솔직히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딱 봐도 뭐 같아요? 딱 봐도. 딱 맞잖아. 알겠지? 이런 여유. 이런 거 할 때 재미없니? 난 이런 거 풀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퀴즈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얘가 4. 그죠? 게임 4 아니고 여기 뭐 음수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해? 일단 닥치고 다. 알았지? 일단 다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시면서 넣으시면 답변이 나왔으니까 뭐 F 다 나왔네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여기 0. 여기 4. Y꼴 FX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검토해보자. 이게 말이 되는지. 자, 0부터 2까지는 FK를 간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중간쯤인데 중간 한값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원래 3등분 돼야 되거든요. 3등분 돼야 되는데 중간쯤이니까 2면 어중간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함수냐면 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그냥 G2자 FX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제서야 요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그나마 계산이 줄어든다고요. 마이너스 1,0에서의 평균 변화는 0이고 함수값도 얼마예요 지금? 0이니까 연속이 만들어졌었던 거고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원래 평균 변화는 뭐였던 거 알고 보니까 더 큰 양수였던 거지. 1,0에서 그 평균 변화를 뭐였다고 계속 양수였던 거죠. 양수가 풀다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알겠지? 그렇게 풀다가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만약에 GX의 그래프를 그렸으면 어떻게 됐겠니? 더 컸던 애가 풀다가 뭐가 된 거라고? 풀다가 0이 된 거일 테니까 실제로 GX의 그래프를 그렸으면 아마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겠죠. 이렇게 더 컸던 애가 줄어들다가 0이 된 거였겠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기억이 0이면 여기도 기억이 0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게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 아까 이에서는 뭐라 그랬어?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 멋대로 갈 건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요렇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이렇게 선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냐? 평균 변화율이 점점 커져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점점 타고 올라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얼마나 나오겠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GK가 뭐라 그랬죠? 0이라고 했으니까 GK 0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아까 G'K가 3분의 16이다. 양수가 나왔던 거죠. 점점 커지고 있는 중.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여기가 제일 작았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 값이 뭐라고? 쭉 감사하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GX의 그 값 P는 뭐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 2죠. 2를 넣으면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 아까 여기가 4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8만큼 내려간 거니까 P가 마이너스 8이 나와서 P 제곱은 얼마다?
64다. 이렇게 풀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한 가지 이런 질문까지 대답하면 참 좋은 학생입니다. 평균 변화율이 증가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림을 보니까 클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말 같다나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장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무슨 함수라고?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아까 제가 그랬죠. 애매하게 잘랐다고. 함수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분이 돼야 되니까 이걸 쭉 내려가면 얼마 되냐면 여기가 3분의 8이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 3분의 8이어야 되고 여기 3분의 4가 되려면 여기가 무슨 점이게요? 여기가 3분의 4가 바로 변곡점이 돼야 됩니다. 어우 속설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알겠죠? 변곡점. 왜 속설하는 줄 알아? 공통수에서 말을 못하잖아. 여기 대칭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졸라 어색해요. 야, 3차함수의 가운데 있는 점이 무슨 점이라고 얘들아? 자, 미적분 다 같이 변곡점입니다. 알겠죠? 졸라 속설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용어예요. 알겠죠? 변곡점입니다. 알겠죠? 변곡점이 뭐야? 말 그대로. 곡률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곡률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라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변곡점 대답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연속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그어져요. 여기서 접선이 그어졌다 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뭐가 돼? 다 봐봐. 이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다.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변곡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변곡점의 접선이에요. 이렇게. 여기보다 이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 이쪽에 있는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봐도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다 증가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도 돼요. 여기까지도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보다 일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 먼저 접해. 변곡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접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여기서 가다가 다시 여기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 복잡해져.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접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증가해요. 주황색을 썼다는 게 뭐야? 답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냐면 3분의 4가 여기 공률이 있었고 여기 접선도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1이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3분의 4도 접선 그것은 1이 더 오른쪽에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더 어떻게 된다고? 평균 변화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대 다이더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절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 응? 안 할 거지? 보통은 안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럴 수도 있어. 정말 다 풀었어. 100점, 100% 확실해. 뭐하지 근데? 수능인데 어떡하지? 나 시간 아까운데 이러고 있으면 형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역시나 완벽해. 이런 거 알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수능인데. 수능날 그러면 너네 만약 90분에 다 풀었다 치자. 10분 동안 쉴 거야? 미쳤습니까? 진짜 미쳤습니까 그거? 자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10분을 쉴 생각을 하니 시간 100분 중에서 수능 시간에 뭐라도 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다 풀었는데 어떻게 해? 홈토를 얘기야. 네가 다 풀었다는 얘기는 시험이 엄청 쉽다는 얘기니까 알겠지? 네가 다 풀었다는 얘기는 시험이 엄청 쉬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쉬어가지고 다 같이 100점이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끝나고 알고 보니까 1등급 10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98점 받는데 2등 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 15학년들도 있었고 08년들도 있었고 무슨 얘기 하나 해줘? 08년 1등 것이 100점이었다고 15학년 1등 것이 100점이었어요. 이때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 말을 안 하겠어. 이게 무슨 수요인지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어. 자,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알겠지? 근데 문제가 많이 진짜 많아. 그리고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을 수 있는 게 막 출제될 때는 얼마나 지금 골머리 석학했어요. 선택 과목상이 6일이가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날 거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했더니 이 과목이 너무 유리하다. 이걸 조금 어렵게 했더니 이 과목이 유리하다. 이러다가 막 쿵쿵 앓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빼다 보니까 딱딱 씌워지는 거지. 알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어떤 거 확인해 보면 100% 확실하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제일 불쌍한 중심 누구가 있어요? 이럴 때 96%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98이 더 불쌍하고 98은 매도 없으니까 96%에 뭐라 그래?
와 내가 진짜 수학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네?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학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이렇게 된다고. 정말 잘해서 막 인사 그때 노리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96 받고 죄송합니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대부 수업 들으면 시간표에 거의 3분의 1이 수학인데 수학 들은 거 다 96점이에요. 96점. 저는 96점 실패했어요. 하나. 다 들어요. 다 총 다시. 자, 3점짜리 기출문제 개념부터 미분 어떻게 해요? 역함수 미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알겠지? 그렇게 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뭐야? 당연히 공부 미치듯이 하셔야 된다. 이런. 알겠지? 지금 따져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접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지만 찾으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화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으로 유적분 30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그 적분 아까 치환적분 어렵게 하게 됐었죠. 보이길의 10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치환적분 고난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